사람들의 관심이 적었던 분야를 20여 년간 연구해온 과학자가 있습니다. N극과 S극이 서로 끌어당기듯 이젠 자석의 힘을 이용해 새로운 세상을 이끌고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 초연결 사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어떤 외부에서 오는 정보가 진짜 정보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보안 소자가 꼭 필요합니다. 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가능성을 발견하고 새로운 분야를 꽃피울 수 있었던 한 과학자의 이야기입니다. 디지털이 일상이 된 시대. 빠르게 확산되는 정보는 한 가지 어두운 문제를 낳았습니다.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이었죠. 하루 118만여 건에 이르는 공격으로 생명을 잃는 사례까지 속출하는 상황.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늘의 주인공이 나섰습니다. 직접 준비 잘 되세요? 니켈아연 방광재성 조충을 하기 위해서 증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스파터 상태는 좋고요. 예, 아주 좋습니다. 예. 실험을 하기에 최적의 상태에 지금 여기는 이제 보안 소자를 만들기 위해서 나노 자석을 만드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증착된 나노 자석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안에 이제 자석이 있습니다. 수 나노미터로 얇게 만들어져 전자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나노 자석. 하지만 이 작은 크기의 자석이 무척 중요하답니다. 자, 이곳에서 보시는 이 하얀 부분이 자석의 N극, 그리고 이 어두운 부분이 자석의 S극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평하고 얇은 나노 자석에 특별한 처리를 하면 해킹을 막을 수 있는 기술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나노 자석을 만들면 저희가 전자의 스핀 특성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런 스핀 특성을 활용하는 것이 스핀트로닉스 기술인데 저희는 스핀트로닉스 기술을 이용해서 보안 소자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핀트로닉스의 대가 박병국 교수가 해낸 기술입니다. 지구는 태양을 공전하고 자전합니다. 전자도 원자핵만 도는 것이 아니라 자전과 비슷한 운동을 하는데요. 이것을 스핀이라고 합니다. 박 교수는 스핀 현상을 접목한 전자공학인 스핀트로닉스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철가루고요. 자석을 갖다 대면 이제 그 패턴이 생기는데요. 이게 항상 갖다 댈 때마다 이렇게 동일하지 않은 그런 패턴이 생기는 그런 원리를 기본적으로 이용해서 그 나노 사이즈의 자석을 가지고 거기에 NS의 배열을 통해서 저희가 0과 1을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그 디지털 지문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자가 돌면 자석에 붙는 철가루의 무늬가 매번 달라집니다. 박병국 교수팀은 이러한 현상을 이용한 나노 자석에 전기적 성질을 더해 보안 소자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패터닝된 소자를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기장의 무늬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읽어낸 디지털 신호도 규칙성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디지털 신호로 변환을 하면 검은색은 1, 밝은 색은 0이 되고요. 그럼 이 패턴은 0011 0111로 가고요. 오른쪽은 11000100으로 갑니다.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마블링 하는 것 같이 할 때마다 다른 그런 패턴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 열쇠의 어떤 높낮이가 다른 것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 것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복제가 불가능한 인위적으로 복제할 수 없는 그런 보안 소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병국 교수팀이 연구 결과에 높은 신뢰를 보이는 이유는 철저한 검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혹시라도 같은 패턴이 나올까봐 AI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이제 하나하나씩 대조를 해보았는데요. 이제 64개를 실험실 랩 스케일이기 때문에 64개를 사용할 때에도 제가 6개월 동안 검수를 한 결과 전혀 이제 같은 패턴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디바이스에 응용될 때는 비트 수가 훨씬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2의 64승이 아니라 뭐 2의 1000승, 2의 10,000승 정도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되고
이는 뭐 밤하늘의 별의 개수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같은 패턴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은 크기로도 무한대에 가까운 무늬를 만드는 보안 소자. 그러나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석 물질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강한 자성에 민감하기 때문인데요. 자성 재료를 이용해서 보안 소자를 만들 때는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그 저항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 나침반이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북쪽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외부에서 강한 자석을 가지고 이것을 움직이면 이 원래의 정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반강자성체라는 소재를 도입해서 그런 정보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연구를 수행했고요. 박병국 교수팀은 보안 소자에 보호막을 코팅하는 기술을 접목했습니다. 이 나노 단위의 자석은 원자 단위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진행할 수가 없고 플라즈마를 활용해서 그 방막을 케이크 쌓듯이 원자 단위로 쌓게 됩니다. 제가 지금은 진공을 풀어놨는데 여기에 나노 단위로 물질을 얇게 쌓아 외부의 자기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플라스마로 원자 단위의 물질을 쌓고 전자의 스핀을 이용한 보안 기술은 재료 분야의 권위 학술지에 실리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고요. 국내 기업에서도 박병국 교수에게 지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웨이퍼 레벨에서 그냥 그 인플레인에서 테스트하는 건가 보죠? 패턴 되어 있는 거 그대로 패턴 해서 또 만들고 저희가 SOT 소자도 받았나요? 네. 지금 저희가 보안 소자를 아주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일일이 다 측정하기에는 어렵고 그래서 한 번에 컨택을 해서 그것을 이제 동시에 측정하는 저희가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만들었고요. 그것을 이제 업체랑 같이 테스트를 하고 박병국 교수팀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국내 대표 자동차 기업.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보안 소자를 함께 개발 중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쪽에는 스마트카 그리고 커넥티드카가 많이 되면서 지금 단순히 자동차 역할만 아니라 개인정보나 그리고 결제 정보들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게 될 거고 그런 상황에서는 보안 기능이 강화된 그런 자동차들이 많이 필요하게 될 거고요.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자동차들. 외부의 온갖 신호가 들어왔을 때 박병국 교수팀의 보안 소자가 그 신호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박병국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야에서 굉장히 저명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연구실에 있는 연구원들 수준도 그렇고 장비나 이런 것들이 신뢰도가 높은 그런 좋은 연구 결과들을 많이 내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과제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통째로 오는 것도 그냥 세상을 앞서는 첨단 기술로 국내외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박병국 교수. 스핀트로닉스를 처음 접했던 90년대 말을 떠올리면 지금의 모습은 상상도 못했다고 하는데요. 교수님은 이제 갈 때가 거의 뭐 그때는 그 막막했던 순간을 함께해준 동료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스핀트로닉스 이론 분야에서 세계적인 석학이시고 아마 구글링 해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링크가 나오는 그런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시고 저랑은 대학원 때 처음 뵙고 25년간 같이 교류도 하고 연구도 같이 하는 그런 아주 고마운 분이십니다. 남들과는 달라도 원하는 것을 뚝심 있게 선택하는 박병국 교수의 성격. 음식을 시킬 때도 예외가 아닌데요. 회식이나 모임 자리면 통일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꼭 그래야 되나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은 이 음식이 먹고 싶었습니다. 뭘까요? 교수님 이론에 의하면 자신만의 길을 택하는 성격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경진 교수는 25년 동안 박병국 교수를 지켜보며 많은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론하는 사람 입장에서 실험을 너무 잘하셔서 굉장히 재미있는 데이터를 꾸준히 주세요. 한 지금 10년 넘게. 그래서 저도 되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25년 전 대학원 시절 같은 지도 교수 밑에서 연구를 하던 둘. 박병국 교수의 용기가 빛을 발한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어땠어요 대학원 때? 예,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제 좀 엄하신 분인데 박병 교수님이 이제 학생 때 처음 사용하는 장비를 좀 사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그거를 교수님이 이제 설득이 되셔서 준비를 해주셨고 그걸로 좋은 결과를 내셨었습니다. 예. 학생이라면 선뜻 다가가기 어려웠을 지도 교수에게 3천만 원이 넘는 장비를 구매해달라고 한 건데요. 어렵게 용기를 내 연구에 대한 열정을 피력한 덕분에 흔쾌히 허락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그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가능성이 좀 적다고 포기하지 말고 일말의 가능성이 있어도 시도를 해봐야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최소한 파악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그 이후로도 어떤 조금의 가능성만 있어도 제가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장비가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 이택동 교수님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장비입니다. 장비 자체는 2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아주 잘 활용되고 있고요. 여기 옆에 장비도 사실은 교수님께서 주신 장비고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늘 도전하는 박병국 교수의 열정에 이택동 교수도 제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여기 어디예요? 여기가 제가 박사학위 한 후에 박사후 연구원으로 연구를 했던 트웬테 대학입니다. FC 트웬테 스테디움이고요. 이쪽이 지금 그 트웬테 유니버시티입니다. 제가 연구했던 건물은 아마 이 건물인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건물인 것 같아요. 좀 잘렸는데요. 예. 새로운 시도는 유학 시절에도 계속됐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인지도가 적었던 네덜란드에서 유학 생활을 하게 된 것인데요. 제가 그 박사 마칠 때쯤에 그 박사후 연구원을 가기 위해서 여러 군데 지원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트웬테 대학에서 가장 먼저 오퍼가 왔고요. 그 이후에 독일 유명한 연구소에서도 연락이 왔고요. 그리고 프로세서 중에 미국 그룹에서도 연락이 왔는데요. 트웬테 대학에서 처음으로 오퍼를 줬고 조건도 좋고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동양인 연구자가 오면 신문에 기사까지 날 정도로 네덜란드의 시선도 낯설었던 시절이었지만 뜻하지 않게 재미난 경험도 겪었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2003년도에 네덜란드에 갔는데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박지성을 다 알고요. 이영표 선수도 잘 알아서 제가 박지성과 같은 같은 성이라서 사람들이 친척이 아니냐고 물어보고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먼 친척이라고 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이 4강 신화를 이루면서 네덜란드에서 한국 하면 축구 선수가 떠오를 정도였는데요. 특히 사람들은 포르투갈전에서 기적의 결승골을 넣은 박지성 선수에 열광했습니다. 시청 같은 데 가서 저희가 뭔가 업무 처리를 하면 훨씬 더 빨리 해줬던 것 같습니다. 파악이라고. 박지성 선수 저를 모르겠지만 네덜란드에서 또 영국에서 박지성 선수의 덕을 많이 본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박지성 파이팅! 낯선 나라에서 우연히 행운을 겪었듯 새로운 경험에서 피어날 가능성을 믿고 있는 박병국 교수. 훗날 공학자로 성장할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철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엠넴 측정 어떻게 돼가고 있죠? 정확히 그게 원인인지 파악하려면 좀 더 실험을 진행을 해야겠지만은 수율이 거의 2배 정도 증가하는 걸 발견을 해가지고 지금 측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뿐만 아니라 좀 그라운딩에 좀 신경을 쓰면 그리고 학생들이 좋은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제시해주고 있죠. 저희가 엠넴을 이제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엠넴을 측정하다 보니까 이게 소자가 브레이크다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그 원인에 대해서 지금 찾고 있고요. 저희 연구원들이 어떻게 하면 좀 그 측정 수율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고안해낸 방안은 전선에 호일을 감는 것이었는데요. 방법을 바꾸니 결과도 달라졌습니다. 저희 교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 예를 들어서 10시간을 해서 결과가 안 나왔으면은 그거를 다시 10시간을 해서 20시간을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사소한 것이라도 바꿔봐가지고 새로운 그 시도를 해야지 거기에서부터 이제 그 기존에 안 나왔던 것들을 찾아내고 새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강조를 하십니다. 실제 다른 시도를 해봤더니 투자 수율이 2배가 높아지는 결과를 얻었고 다른 방식으로 효율을 높여보자는 전략이 때론 독특한 시도로 이어지기도 했죠. 그 한동현 박사 과정생은 잠깐 마스크를 벗으면 이 수염을 깎지 않는 징크스가 있어요. 한번 벗어보세요. 제가 강권했지만은 절대 자기는 이 수염을 깎으면은 이 실험 결과가 안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끝까지 자기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수염을. 처음에는 너무 연구하기 바빠가지고 제가 자를 시간이 없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또 자르면 또 뭐 그런 징크스 같은 것처럼 실험도 안 되고 할까봐 지금 이게 적응이 되었습니다 이제. 실제로 그럼 연구 결과 잘 나와요? 실험 결과? 최근에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게 경험하고 실패하고 성장할 연구원들. 박병국 교수는 선배이자 교육자로서 그들의 도전에 가능성을 불어넣어주고 싶습니다. 저희 학생들은 항상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하는데 항상 뭔가를 실패를 하면 그 답변이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불가능하고요. 지금도 충분히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좀 방법을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뛰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그렇게 뛰어가는 그런 열심히 하는 그러면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고 또 좋은 연구 결과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로 학생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안고 다시 시작된 연구. 지금 측정은 잘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했던 샘플하고 어떻게 다르죠, 조건이? 코발트 78.2% 샘플이고요. 그러면 한번 측정을 해봅시다. 저희가 엠램을 만들기 위해서 전기적으로 측정하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엠램이 뭐예요? 엠램은 아주 얇은 자석을 가지고 컴퓨터에 들어가는 메모리를 만드는 그런 기술입니다. 컴퓨터에서 계산한 결과를 기억하는 장치인 램을 자성으로 대체하는 기술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여기 쿨러 밑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CPU가 있습니다. 여기 CPU 안에는 로직 기능뿐만 아니라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기능도 있고요. 저희 엠램이 지금 이 CPU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로 상용화가 돼 있고 저희는 이러한 CPU 안의 메모리뿐만 아니라 이런 D램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엠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석 메모리에도 스핀트로닉스 기술이 사용됩니다. 나노 자석에 전기적 특성을 부여하면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측정하고 있는 건데 이 바람개비 모양이 아니라 여기 바람개비 모양 사이에는 마이크로 사이즈라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엠램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자석이 있습니다. 기존의 메모리를 대체할 차세대 메모리가 되기 위해 과정이 있습니다. 헤드가 100마이크로, 80마이크로, 120마이크로입니다. 바로 메모리 소자 안에 수많은 나노 자석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게 여기에 그 아주 작은 나노 자석으로 이루어진 엠램 소자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4분의 1로 나눠져 있고요. 이 하나의 기판에 그리고 4분의 1도 또 4분의 1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4분의 1의 한 줄, 그 줄에 있는 그 소자가 여기 지금 모니터에서 보시는 그런 소자가 되겠습니다. 각각 네모칸 사이에 나노 자석이 있고요. 나노 자석의 사이즈는 100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얇고 평평한 나노 자석으로 메모리를 만든다는 발상. 알고 보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자석을 가지고 정보를 저장하는 거는 이미 저희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기술이고요. 예를 들면 하드디스크에 그 0과 1을 기록하는 것이 다 나노 자석으로 정보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컴퓨터에도
데이터 센터에도 존재하는 하드디스크가 자성을 기반으로 작동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하드디스크의 내부를 보시면 이 원판에서는 나노 기술이고요. 자석을 얼마나 작게 만들 수 있는 나노 기술이고, 여기 끝에 있는 이 부분은 얼마나 작은 자기장을 읽을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스핀트로닉스 기술의 첫 번째 그런 소자가 되겠습니다. 이 기술을 발명한 그 연구자는 2007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 하나의 소자를 메모리 정보를 기록하는 빛으로 이용하겠다는 게 이제 엠램 소자고요. 이러한 소자가 뭐 100개, 1000개, 10,000개, 10만 개를 만들면 이제 그것이 이제 메모리, 자석 메모리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스핀트로닉스 소자가 들어있는 장치가 회전하는 디스크에서 정보를 읽어 저장하는데요. 박병국 교수팀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이 기술에 새로운 방식을 더했습니다. 자석 메모리의 상용화를 위해 여러 업체들이 개발 중인 상황에서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뒤에 아주 미세한 그 바늘이 100개가 있고요. 요 2개가 하나의 소자에 연결이 돼서 이제 저항을 측정하는 그런 셋업입니다. 이게 이제 조기가 이제 자기장 안에 들어가 있고요. 자기장을 가하면서 저희가 저항을 측정하는 그런 트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석 메모리는 나노 자석으로 이루어진 소자를 수백 개 연결해야 하는데 소자의 전기적 측정 속도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한 것입니다. 측정 속도를 높이면 정보도 빠르게 기록됩니다. 저희 엠램의 저항값을 보여주고 있는데 높은 저항값이 한 6kΩ이고요. 낮은 저항값이 2.5k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요. 엠램을 나타내는 특성 중에 크게 2가지가 중요한 지표가 있는데, 하나는 0과 1을 구별하는 그런 저항 차이가 얼마나 큰지 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엠램의 동작 속도인데요. 얼마나 빠르게 동작하느냐인데, 저희가 저희 소자의 동작 속도를 싱가포르 공동연구진과 측정을 해보았는데요.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 엠램보다 10배 이상 빠른 그런 동작 속도를 확보하였습니다. 스핀트로닉스라는 생소한 분야를 연구하면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20여 년. 그 원동력은 주저없이 도전하고 가능성을 높였던 용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런 격언, 속담 같은 것이 이제 slow and steady means the race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천천히 하지만 이렇게 꾸준히 하면 뭔가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것들을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예.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전자의 회전을 이용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물리적 복제 방식 보안 기술부터 스핀 기반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까지 디지털 패권국가 도약을 위해 노력하는 박병국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예, 제가 연구하는 분야를 아주 쉽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과학이라는 것이, 연구라는 것이 뭔가 잘 이루어지고 예상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안 되고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적더라도 우리가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하면 그 가능성을 열 수 있는 그런 것이 저희 연구의 어떤 철학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어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면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적었습니다.